안녕하세요. 월스트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벌써 이제 또 4월도 끝나가고요. 이제 또 5월로. 5월은 또 바쁘죠? 네, 상당히 바쁠 것 같고, 개인적인 일정들 뿐만이 아니라 시장도 상당히 숨가쁘게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특이한 동향은 없었죠. 미국과 이란 간의 추가적인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없었고요. 지금은 약간은 잔잔한 흐름들이 좀 지나가고 있지만, 이 잔잔한 고요 속에 뭔가 숨겨져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정도만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숨가쁜 한 주가 또 예상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첫 번째 슈퍼 위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주요하게 봐야 될지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정들을 보면, 역시 S&P 500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진짜 한창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고, S&P 500을 비롯한 미국 증시도 실적 시즌에 본격화되고 있는데, 특히 이번 주에는 S&P 500 시가총액의 무려 절반에 가까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의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 그 하이라이트는 바로 목요일입니다. 왜 우리나라 시간은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에 장 마감 이후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의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그 앞에 보시면 28일과 29일에 미국 FOMC 회의가, 즉 파월 의장이 마지막 연준 의장으로서 진행하는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결과가 언제 나오죠? 바로 목요일 새벽에 우리나라 시각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 역시 이 목요일이 아주 중요한 날짜가 요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보면 영국이라든지 유럽에서도 통화정책 회의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5월 1일 같은 경우에는 노동절이기 때문에 대부분 글로벌 주국들의 증시가 휴장을 한다. 미국은 빼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5월 1일 날 보면 4월 달 수출 데이터가 이제 나올 예정이기도 하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미국에서 보면 ISM 제조업 데이터 이렇게 나올 예정이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보면 뭐 목요일 같은 경우에 뭐 미국이나 유로존의 1분기 성장률, 뭐 지난주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런 성장률과 관련한 데이터들도 나올 거기 때문에 매크로뿐만이 아니라 또는 증시 내에서의 실적 부분들, 그리고 또는 뭐 통화정책과 관련한 부분들, 또 제가 여기에 봐야 될 게 지정학적 변수들, 이런 것까지 봐야 할 아주 숨가쁜 한 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자산별로 어떻게 좀 가치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 장의 마켓 스냅샷으로 좀 보면, 바로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제 호주나 영국, 한국과 같은 국가들의 10년물 장기금리가 올라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가 나왔는데 꽤 높게 나왔어요. 네, 꽤 높게 나오는 모습들도 있었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거냐? 아니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가 지난 2달 연속 3% 이상 상승하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면서, 어찌됐건 장기금리 상승 압력이 여전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 금요일에 미국의 2년물 국채가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뭐 급락이라고 해봐야 한 4pp 정도 떨어진 거였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지난주에 끝났고, 그런데 이게 지금 상원 인준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공화당 내 상원 의원들 몇몇이 얘기하고 있는 게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법무부 조사를 중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약간 정치적인 이슈이긴 한데, 아무튼 미국 이제 법무부가 그 내용을 이제 더 이상 파월 의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내용이 좀 나오면서 케빈 워시의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상원 인준 그린라이트가 켜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좀 있으면서 지난 금요일에 미국채 2년물이 소폭 하락하는 이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시금 이제 화면으로 좀 돌아가 보면 이제 통화 가치 단에서 보면 달러 인덱스가 지난주에 또 이렇게 소폭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이제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있는 이슈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영향에서 보면 여기에 유가가 다시금 지난주에도 큰 폭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금과 은, 특히 은 가격의 약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한 주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가면 이번 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슈는 뭐냐면 반도체입니다. 뭐 지금 화끈하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가. 뒤에서도 이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지난 금요일에도 뭐 미국 반도체 하드웨어 중심의 강세가 좀 나타나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두 번째이긴 하지만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보면 무려 18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기업을 토하고 있다. 그래서 28거래일 동안 무려 35%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떻죠?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 두 종목, 이 두 개의 기업이 주도주로서 쭉 가다 보니 지난 금요일에는 어떤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냐면 코스닥 시장에서 이 반도체 밸류체인에 해당하는 소재, 부품, 장비, 즉 이걸 줄여서 소부장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고 일컬고 싶냐면 반도체 지배 현상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이 준비한 그래프가 뭐냐면 각 국가별로 시가총액 1등과 2등이 그 나라 시총에서 얼마만큼 차지하느냐에 대한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대만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수많은 상장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중에 단 2개의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그 나라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만 같은 경우에는 43%나 되고요. 우리나라는 38%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기에는 이제 빅2니까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 43% 중에 TSMC가 39%나 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대만 가권 지수는 TSMC 지수다라고도 불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나라, 그러니까 대만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이런 특이점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압도적인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상당히 업사이클 국면에서는 상당한 호재성 재료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반대 급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구조적 기회이기도 하지만은 향후에 혹시나 업사이클이 아니라 다운사이클 국면에 갔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좀 양면에서 좀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2023년 이후부터 글로벌 AI 산업 촉발이 이제 산업 구조적 변화가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이 반도체 기업들의 상당히 독점적인 지배력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죠? 각 글로벌 주요국 지수의 연간 상승률을 보더라도 반도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준비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코스피가 지난 이제 목요일까지 보면 53% 상승을 했어요. 연간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월 한 달 동안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지만 그걸 4월 한 달 동안 대부분 다 회복을 하고 그 이상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대만 가권 지수도 34% 상승을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상승률이 18%에 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994년 6월부터 이제 지수 통계가 집계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지수 통계가 시작된 이래로 보면 지금 월간 상승률 기준으로 보면 2002년 2월 달에 50% 상승한 이래로 2026년 4월 이번 달에 무려 이제 지난 목요일 기준으로 33%고요. 금요일까지 반영을 하면 3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 두 번째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17거래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금요일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18거래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최장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올해 우리나라 전체적인 이익의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급상승하는, 그러니까 상향 조정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대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준비한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올해 그러니까 2026년 상장사 영업이익 추정치를 한번 보면 추정치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목요일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809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809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어떻게 됐냐면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작년 9월 달 같은 경우는 350조 원이었어요. 우리나라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에. 그런데 이게 전체 기업들을 다 아우를 수는 없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가 있는, 그러니까 대략 한 600여 개 기업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600여 개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시총이라든지 또는 전체 이익의
거의 한 9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대표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 빅2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빅2의 비중을 아주 유심히 잘 보시면 됩니다. 이 우리나라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중에 빅2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작년 9월 같은 경우에는 23%였어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23%였는데 이게 지금 얼마까지 올라왔냐? 64%까지 올랐습니다. 무려 이렇게 보면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죠. 그래서 해당 기간 동안에 이 컨센서스 변화를 한번 살펴보시면 전체 영업이익이 작년 9월에 350조, 그리고 올해 초에 455조, 그런데 현재 809조 원이에요. 그러면 빅2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작년 9월에 80조에서 올 연초에 174조, 이것도 이 기간만 보면 배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은 무려 518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작년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퀀텀 점프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이번 3월에 또 3월 이제 끝나면서 1분기 실적 발표한 4월 달에 또 한 번 더 이렇게 점프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즉 그 앞단에는 AI발로 인한 반도체 지배력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에서 이 컨센서스가 상당히 가파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목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빅2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됐느냐? 그림을 한번 보시면 빅2를 제외한 그림에서 표를 통해서 보시면 일단 올해 연초로 지금 291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연초 대비로 보면 4.7%밖에 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도 아주 K자가 심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도는 같이 체크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류에이션 갭이 상당히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이 검정색 선은 뭐냐면 우리 코스피 지수의 12개월 선행 PER인데 여기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제외한 PER이에요. 보시면 16.2배, 이미 직전 고점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빅2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디스카운트가 됐느냐 또는 저평가이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그렇지 않다가 일단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근데 이제 빅2를 갖다 놓고 보면 빅2만 놓고 보면 12개월 선행 PER이 5.7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역대 신고가를 계속 이제 경신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PER이라고 하는 걸 계산할 때 가격이라고 하는 것과 이익이라고 하는 걸 이제 보는데 가격도 이렇게 올랐어요. 그런데 EPS가 더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까 PR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빅2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가는 많이 올랐죠. 네, 주가는 이렇게 올랐는데 EPS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증가한 폭 자체가 미미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EPS 증가폭보다 이 주가 상승폭이 더 크니 PR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대로 이 그러니까 빅2를 제외한 코스피 상장사들과 이 빅2 간에 어떻게 보면 이 K자형 모습이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저희가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요 업종별 국내 이제 FN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요 업종을 총 26개 정도로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 26개 중에 지금 시장 평균 같은 경우가 여기에 있죠. 시장 평균이 여기에 있고 반도체는 이미 이렇게 어나더 레벨에 가 있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수의 업종에서는 이익 증가 자체가 거의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26개 업종 중에 25개 업종은 시장 평균을 대부분 다 하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전체 26개 중에 유의미한 이익 증가, 그러니까 이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거는 최소 10% 이상 이익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 업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업종은 한 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5개는 여기에 이렇게 기재해 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수급적인 부분도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강한 이익 모멘텀 뿐만이 아니라 수급도, 그 강한 이익 모멘텀이 전제가 되니 수급이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의 수급이 아니라 글로벌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게 iShares MSCI 코리아, 블랙록에서 나온 우리나라 ETF 하나 하고요. 그리고 라운드 힐에서 나온
메모리 ETF가 최근에 상장이 됐습니다. 이 두 개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EWI 같은 경우, 블랙록에서 나온 MSCI 한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비중이 거의 46%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D램이라고 해서 이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글로벌 메모리 업체 3개의 비중이 73%에 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보시면 작년부터 쭉 한번 수급 흐름을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EWI에 대한 수급이 작년 6월 이후에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유입이 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보면 대략 한 90억 달러 가까이 자금이 유입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이 D램은 한번 보시죠. 최근에 상장을 했거든요. 최근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하자마자 쭉 올라와서 벌써 13억 달러 가까이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좀 보였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도 보면 반도체 쪽에 상당한 자금 유입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1분기에 매달 반도체 주도의 수출 서프라이즈를 이제 경험을 했죠. 이제 그 영향이 바로 1분기 성장으로 나타났다. 1분기가 이제 1.7% 성장을 했어요. 상당히 2020년 어떻게 보면 3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수출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컸다라고 하는 거죠. 보면 수출 기여도가 무려 2.4%포인트예요. 이 2.4%포인트는 팬데믹 기간에 기저효과로 인해서 급등했던 그 구간을 제외해 보면 2011년 이후에 최고 수준입니다. 2011년 이후에 최고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반도체 수출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성장률 업사이드가 좀 더 열려 있다라는 것도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과도한 의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려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긍정과 부정적인 면은 좀 저희가 같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봐야 될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첫 슈퍼위크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 총 4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일본, 유로존, 영국 주요국들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P 500 시총의 약 44%,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 아까 빅테크 중심으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매크로 데이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라든지 유로존과 독일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잠정치가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 흐름을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주요 국가 한 25개 국가를 평균한 그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이제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전월 대비를 한번 보면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 전월 대비 큰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전쟁의 여파가 있는 건데, 이 전쟁의 여파가 3월 데이터보다는 4월 데이터에 더 극명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궁극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물가 상승 압력이 높게 나타나게 되면 통화정책 회의 자체가 통화정책 자체가 완화적이기보다는 조금은 긴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이제 협상과 관련한 이제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약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착 상태에 좀 빠져 있지만 뭔가 고요한 물밑 속에서 뭔가 치열하게 또 협상들이 또 오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상황이죠. 다만 이제 저희가 좀 봐야 될 거는 지금 그러니까 이란을 둘러싼 중동 내에 미국 항공모함이 3척이나 이렇게 전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내에서도 보면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군사적 긴장감이 상황에 따라서 높아질 여지도 있다. 그에 따라서 유가 상승 압력이 좀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제가 체크를 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실적 시즌과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까지 좀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은 모습들 좀 보이고 있고요. 이제 그 결과를 반영해 보면 지금 26년 1분기 같은 경우가 매출 통합 서프라이즈 비율이라든지 또는 이익 통합 서프라이즈 비율을 보면 이미 지난 3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최고의 분기를 보내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번 주에 저희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제 숨가쁘게 또 달려오게 됐는데 또 이번 주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한 주 쉬고 다음 주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